2022년 저기 3월 모의고사 대비. 자, 2022학년도 3월 모의고사 대비 고2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푼 문제는 2021학년도 3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설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 문제마다 오른쪽에 각 문항별 유사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문제 유사 유형을 한 번씩 또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를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죠.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다항식 연산이니까 뭐 생각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A를 3x제곱 플러스 2xy라고 했고 그 다음에 2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배에서 둘이 더해준단 말이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이렇게.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 하면 x제곱이 나오고 2xy랑 2xy 더하면 4xy가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y면 2번이 정답이 될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등식 3x 플러스 2iy 플러스 1 플러스 2i를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구하세요. 얘는 이제 복소수에서 다뤄지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좌변을 정리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우변이랑 이제 같이 비교해 가면서 x, y를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좌변을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yi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고요. 그럼 이때 3x 플러스 2y가 실수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y가 허수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i다 라고 한다면 3x 플러스 2y는요 1이 돼야 되고 y는 2가 돼야겠지. 자, 알겠죠? 그래서 y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x가 구해지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3x 플러스 4는 1이 되겠죠. y에다가 이제 2 집어넣으면 그래서 3x 플러스 4는 1이니까 3x는 마이너스 3이다.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정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자,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자연수 A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교집합을 먼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혹시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있니? 여기 보니까 3이라고 공통된 원소가 바로 보이죠. 그럼 일단 A 교집합 B를 표현할 때 3이 일단 먼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다. 그럼 아직 8이 아니잖아, 합이.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공통된 원소가 또 있을 건데 선생님이 만약에 A를 제외한다 그러면 2, 3, 4, 5, 6, 2랑 1, 3 중에서 유일하게 겹치는 게 3밖에 없어.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공통된 원소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5랑 겹쳐줘야 합이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가 정답이 되겠죠.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4번. 자, 이 4번을 볼 건데 경우의 수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10p3은 n 곱하기 10c3이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10p3을 10 곱하기 9 곱하기 8 n 10c3은 어떻게 계산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 했고 10c3은 10
321분의 19,8이니까 얘네 둘이 약분을 시켜. 그래서 양변에 3, 2, 1을 곱해주시면 n은 6이 되는 게 맞겠죠. CP3은 그러니까 10개의 대상 중에 각각 하나씩 3번을 뽑아서 또는 3개를 뽑을 때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CP3도 마찬가지야. CP3은 10개의 대상 중에서 3개의 대상을 순서 생각하지 않고 한꺼번에 뽑는 그런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3은 19,8이고 CP3은 321분의 19,8로 계산하죠. 그래서 n이 6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5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은 0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를 구하시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허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바로 들어와야지. 그러면 판별식 좀 써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16은 뭐하다? 아이고, 16이 아니죠. 4 곱하기 16. 얘가 0보다 작다. 그쵸? 그럼 a제곱 얘가 64보다 작은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8 사이인데, 지금 자연수 a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7이 돼야겠지. 4번이 정답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a-b는 2고 ab는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이 커서를 살짝 치워봅시다. 자, 선생님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a-b 같은 경우에는 2라고 돼 있고 ab가 3분의 1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a-b와 ab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면 곱셈 공식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a-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면 a-b는 2고, 자, 그 다음에 ab는 3분의 1이고, 그럼 얘는 2니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8 플러스 2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지.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야. 자,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7번을 보니까 그림이 좀 크네? 조금 위로 올릴 수 있나? 그림은 두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의 x로의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합성함수 g of f3과 f of g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합성함수값을 구하는 건데, 먼저 내가 이 앞에 있는 걸 구한다 그러면 f3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자. 자, 얘는 결과적으로 g f3이랑 같은 거니까, 자, f3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f3은 얼마? 4네 4. 그럼 g4를 구하라는 거죠. g4는 얼마?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f of g3 이러면은 얘는 f g3이랑 같고, g3이 얼마야? g3이 1이야. 아하, g3이 1이니까 f1이랑 같네. f1은 5가 되겠죠. 그래서 3-5 하시면 마이너스 2.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거죠. 자, 쉽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1.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10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런 원이 되었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4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y 대신 y-2를 대입해 줌으로써 방정식을 변형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 x 플러스 4 집어넣어봐. 그럼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10이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A, B, C가 유도가 된다.
그래서 전개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y 16 더하기 4에서 20 넘어가면은 20 빼기 10이니까 10이 되겠죠. 자, 정리 끝. 그래서 8, 4, 10 A는 8, B는 4, C는 10 더하래요. 더하면 22가 정답이 되겠죠. 5번이 된다. 자, 가볍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9번을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위에는 1차죠. 밑에는 2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나가시면 돼. 자, 2x-y는 1이라 했으니 그럼 나는 y는 2x-1이다 라고 해서 얘를 고쳐나갈 거야. 이렇게 대입을 싹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자,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1의 제곱은 5.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x 값이 먼저 나오겠죠.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5. 자, 4x제곱이 지워지고 4x제곱이 지워지고 그러면 3x 마이너스 1은 5다. 그럼 x는 자, 넘어가면 6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2가 되겠지. 2 나왔어. 그럼 여기 2 대입해. y는 바로 3이 나오겠죠. 1차에다 대입을 해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2하고 3이니까 둘이 곱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10번. 직선과 원이 서로 접한대. 그래서 양수 A, 아래 값이 뭐냐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나니?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 하나의 점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항상 뭐야 돼?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얘와 얘와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제 대입법을 이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계산이 좀 길고 과정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하면 그게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원의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1,0과 저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그럼 거리 뭐가 되겠니? 자, 공식 기억납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더하면 5겠죠? 루트 5분의 절대값 ax1 1이죠? by1 0이죠? 플러스 c 이게 거리라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 반지름이 돼야 그래야 접할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얘 유리화 시켜주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자, 넘어가서 자, 전체 집합 U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X가 지금 홀수래.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는 50개네. 자, 이렇게 50개 표현해놔. 그 다음에 N, B는 그러면 B는 7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 했으니까 그럼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100을 그냥 7로 나눠버려. 7일은 7, 3이네, 30, 7, 4, 28 해서 나머지 2 남네요. 그럼 뭐야? 마지막 숫자가 100 빼기 2에서 98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98까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7의 배수는 14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둘이 더하면
그럼 얘가 될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까? 아니죠. 서로 이제 공통되는 원소의 개수. 그죠? 그걸 따로 구해줘야겠죠.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지금 존재하니까, 그래서 공통된 원소를 지금 2번 더한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면. 그래서 한 번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구해보자. 그러면 7의 배수이면서 홀수인 걸 골라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아까 7의 배수 뭐 있었어요? 처음에 7, 7이 14, 7, 3, 21 해가지고 쭉 넘어가면은 마지막에 98이었죠. 아까. 홀짝 순으로 해서 마지막에 짝으로 끝나네? 그러면 홀수 개수 몇 개예요, 여기서? 그러면 홀짝 해서 마지막에 짝으로 끝났으니까 홀 반개, 짝수 반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14개였죠? 그럼 그 중에서 홀수 7개, 짝수 7개니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7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얘 한번 빼주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뭐야? 57이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둘이 더해서 빼달라라는 거야.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나오죠. 자, 12번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세 점 마이너스 2,0이랑 0,4랑 A, B랑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AC랑 BC랑 갖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에 있다.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고? Y축에 있다고. 아니 그럼 X좌표가 0이네. 이걸 먼저 캐치해 주시면 문제 풀기가 편하겠죠. X좌표가 0이다. 왜? 여기서 X좌표가 안 나와 있는 게 C밖에 없거든. 그럼 바로 C의 X좌표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 다 더해. 마이너스 2, 0, A 더해.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0이 된다는 거고 무게중심의 X좌표. 그래서 A는 2가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B만 남았네. 이 B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자,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그죠? 선분 AC랑 선분 BC랑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AC 계산해 봅시다. 루트. 자, 요거는 그냥 2라고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둘의 차이가 4니까 4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이 AC는 BC랑 같다. 그럼 2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그냥 벗겨버려요. 이렇게 벗겨버려. 자, 그러면 B-4의 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고 양변에 B제곱이 지워지고 16도 지워지네. 그럼 8B는 4가 되겠죠. 넘어가서. 따라서 8B는 4가 되니까 B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F2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를 보시면 fx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가진대. 그럼 무슨 말이죠? 이게 2차 함수라 했잖아. 아까 여기 맨 처음에 2차 함수라 했죠. 그럼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가진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1,9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부터 먼저 이제 1,9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자,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곡선 y는 fx에 접하고, 그 다음에 2x-y 플러스 1은 0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9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시하는 게 뭐야? 얘랑 평행하대. 그럼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y는 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지금 2니까 그럼 얘랑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9인 걸 얘기하는 거야. y는 뭐라고 하면 돼? 그럼 2x 플러스 9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야, 이거. 얘가 그러면 접선이 되는 거지. 2차 함수의 접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2차 함수를 표현할 건데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fx는 공간이 좀 나오죠. 자, fx는 그래서
뭐 최고차함계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직선 y는 2x 플러스 9라고 하는 직선, 얘가 얘랑 서로 접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접할 조건이 뭐죠? 그럼 그냥 서로 이제 만나는 교점이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해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라고 표현할게. 2x 플러스 9랑 a x-1의 제곱 플러스 9랑 같다라고 표현해볼게.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겠지. 그죠?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9 넘겨주고 없애버리고 요거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는 2x니까 넘겨버려.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로 묶고 a-1x 플러스 a는 0이 되겠죠. 이거 플러스가 돼야겠네. 자, 맞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조건을 바로 그냥 들어가 보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자. 짝수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2a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a를 계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그래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딱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표현했어. 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면 이제 F2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여기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니까 얼마요? 2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죠. 5번이 되는 거야. 자, 어때?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14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하고 q가 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그 다음에 q 절대값 x-3은 k보다 뭐하다? 크다. 그래서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정식의 실근이 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x-6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6, x는 마이너스 2가 실근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q를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표현을 좀 한번 해볼까? 근데 표현하기 전에 잠깐 봐봐. 우리가 P로 한 게 q가 아니라 사실은 not q였네? 그럼 굳이 쓸데없이 저걸 바로 나열하지 말고 not q를 그냥 어떻게 표현해? 절대값 x-3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k가 또 자연수라네? 그러면 k가 음수가 되는, 즉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배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연수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부등식 해서 이제 x 범위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k에서부터 k 사이가 이제 x-3 범위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서부터 뭐다? k 플러스 3 사이다. 그래서 p가 not q이다 라고 하려면은 이 p라고 하는 이제 원소, p에 포함된 진리집합의 원소 6하고 마이너스 2가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6이 여기 들어가려면은 자, 봐봐. 그럼 마이너스 6이 여기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선생님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서부터 k 플러스 3까지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볼게. 아니 그럼 6이 어디 있어야 돼? 6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안에 있어야겠지. 6. 마이너스 2도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 플러스 3이 어때야 돼?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k는 그렇다면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된다? 넘어가서 k는 5 이상, 또 k는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k가 5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밑에는 k가 3 이상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는 5 이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좌표 평면에서 세점 1,3이랑 A, O,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두 직선 OA와 OB는 서로 수직이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직선 BC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럼 B와 C의 XY 좌표가 서로 반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B와 C랑 Y는 X 대칭이라 했으니까 얘가 뭐야? 5,A랑 같은 거야. 그쵸? Y는 X 대칭이니까 X랑 Y를 바꾼 좌표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바로 나오는 게 B는 5가 나오네. 자, 그쵸? 그리고 A는 C. 그럼 C 대신 뭐 A라고 바꿔서 풀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OA랑 OB랑 서로 수직이라 했거든? 그럼 OA, 요 OA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A까지 이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지금 3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직선 기울기가 3인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겠죠. 왜?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자, 그래서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이게 5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x라고 하는 그런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얘가 a, 5를 대입했을 때 성립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직선 OB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죠? 직선 OB의 기울기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A를 대입하면 5가 나와줘야겠지. 즉 결과적으로 5는 마이너스 3분의 1 A. 잘 안 보이나? 다시 5는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되겠죠. 그래서 A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다 구했네? 자, 그럼 이제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15 그냥 딱 대입을 해서 요는 마이너스 15. 자, 그래서 AC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가 4 증가했을 때 Y가 18만큼 감소했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 AC 같은 경우에는 자, 기울기가 자, 다시 한번 읽게요. X가 4 증가했을 때 Y가 18만큼 감소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8인데 약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을 지나야 돼요. 1,3이든 5,-15든 지나간다고 치면은 1 대입했을 때 Y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더해주면 돼요? 2분의 15 더해주면 되겠죠. 바로 요 놈이 Y절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이 아니라 그냥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x-2분의 k 플러스 1 단 k가 0보다 작다. 그랬을 때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상수 k 값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점들을 보니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에다가 더불어서 a, b는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고 그 다음 점근선 교점을 c라고 한대. 일단 c가 나오죠. 자,
얘 점근선 x는 2, y는 1이니까 얘는 2,1인 거야. 2,1. 자, 맞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k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양옆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함수예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분자가 0보다 작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돼요? 감소하는 함수가 돼요?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좀 나타내 보면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x, y.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x는 2가 이제 점근선이고 y는 1이 점근선이고 그 여기 교점을 C라고 한대. 그리고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내가 딱 B라고 하는 거야. 자, K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림이 좀 작아서 어떻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주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상수 K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지. 자,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아, 그럼 2,1이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푸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나는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Y좌표가 0이구나. 넘겨서 X를 막 이렇게 구해. 막 이렇게 구해서 컴마 0. 또 B를 구해야 돼. X에다 0 대입해서 뭐 0 이렇게 딱 대입한 다음에 모시기 막 이렇게 막 쓴단 말이야. K에 대한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네?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그럼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 이렇게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해야겠네. 나머지 한 점 대입해야겠네.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좀 시야를 좀 확장을 시켜볼게요.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닮음 조건 안에서 해결이 되면 그냥 그렇게 바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야. 아니 A랑 B랑 지금 각각의 좌표 중 X, Y 중에 하나가 0이잖아. 그럼 봐봐.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뭐 풀리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Y좌표가 0이라 했잖아. 아니 근데 얘 Y좌표가 뭐예요? 1이잖아. 아니 삼각형을 봐. 그러니까 좌표 평면 안에서는 어떤 도형의 닮음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면은 문제를 풀기가 더 수월하다고. 자,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라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 아니 여기 이제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한다 치면 이 두 점이 뭐야? 이 두 점이 C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뭐 유리함수에서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요 점 C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두 함수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 만나는 교점 역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결과적으로 누가 돼야 돼요? 요 2,1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요 닮음일 수밖에 없어. 1대 2 닮음. 그래서 1, 0이면 그럼 B는 무조건 뭐야? 2야. 뭘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이걸 구하고 앉아 있냐고. 0,2. 그 얘는 뭐예요? 뭐 고민도 할 거 없이 그냥 4,0 되겠지. 그죠? X좌표 0, X좌표 2, 그럼 얘는 4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K에 대한 식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유리함수나 뭐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뭐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제일 기본적으로는 대칭성을 먼저 활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칭성.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투에서 배울 뭐 3차 함수, 뭐 다항함수에 대해서 모두 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요. 아시겠죠? 배운 걸 써먹어야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4,0이나 아니면 0,2 대입해봐요. 대입하고 싶으면 대입해. 그럼 답 나오지 뭐.
그러면 0,2 한번 대입해볼까? 대입하기 쉬워 보이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은 2니까 k는 바로 나오죠. k는 마이너스 2. 정답이 4번이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해달라.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번엔 연립부등식 문제네. 해가 저렇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먼저 위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 관계니까 근데 a는 또 0보다 작대요. 자, 여러분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x-a를 우리가 범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a, x-a, a 이런 상황이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니 그러면 양수가 음수보다 작잖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음수라 했으니까 이런 범위가 돼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잖아. 그렇죠? 범위를 표현하실 때 이거 주의하셔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x 범위가 일단은 양변 전체 a를 더해서 2a에서부터 0 사이라고 일단 설정을 좀 해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넘겨서 인수분해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아니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 플러스 a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럼 딱 저거 인수분해 되네. 그러면 x-1 곱하기 x-a는 0보다 작다. 그럼 또 해가 나오죠. 그럼 x 범위는 a에서부터 a가 음수니까 a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표현해 달라. 자, 그랬을 때 해가 b에서부터 b 플러스 1 사이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러면은 뭐 벌써 해가 나오네. 자, 이거랑 이거의 공통 부분이 뭐겠어? 자, 둘의 공통 부분 한번 표현해봐. 2a보다 a가 더 작죠? 2a가 a보다 더 작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내가 뭐 수직선에다 표현해볼게. 봐봐. 2a고 a고 0하고 1이야. 0하고 1. 근데 a에서부터 0 사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공통 부분을 표현해라. a에서부터 0 사이가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모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해래. 그럼 얘가 b네. 얘가 b 플러스 1이네.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a도 마이너스 1이지 뭐.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자, 18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문제를 봤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할 거야. 자, 그 윗부분 내용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학 과목이 3과목이 있고, 그죠? 확통, 미적, 기하. 그 다음에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다는 거죠. 물투, 화투, 생투, 지투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A, B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걸 좀 아래에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봤죠? 수학 과목이 뭐가 있어요?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물투, 그 다음에 화투, 생투, 지구과학투 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과목은 필수로 1개 이상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 3개의 과목을 우리가 지정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다. 1개가 겹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좀 적어볼게요. A, B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과목 1개 이상 그러면서 총 3개의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근데 조건이 뭐냐면 A와 B가 겹치는 게 그래도 한 과목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과목은 겹친다. 자, 두 가지 내용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A와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말이 길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과 서로 이제 수학 과목인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인 경우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돼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이제 과학 과목이 일치하는 경우로 우리가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할 거예요. A, B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이야.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예시를 들어서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자, 미적분이 만약에 겹친다고 할게요. 내가 이제 이 A랑 B라고 하는 놈이 이제 미적분을 동시에 이제 선택을 했어. 서로 이제 겹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세 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일단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저런 식으로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가 되겠죠. 3C1에서 3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미적분이라고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 세 가지 경우. 미적분이 겹칠 수도 있고, 기하가 겹칠 수도 있고, 확통이 겹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지금 미적분이 서로 겹친다라고 한다 치면 A와 B가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A가 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나머지 6개 중에 몇 개? 2개를 더 선택해주면 돼. 그래서 6C2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이래서 이제 그 A가 그래 기하를 선택하고 물리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기하랑 물리는 제외를 해주고 뭐 중에서 확통,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4C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2일분의 65, 그 다음에 곱하기 2일분의 43. 자, 뭐예요? 얘는 15. 30을 2로 나누니까 15. 얘는 11을 2로 나누니까 6. 계산하시면 90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90까지.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90해서 270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겹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아래 한번 좀 봅시다.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경우. 자, 보시면, 아이고. 자, 가는 그래서 9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자, 이번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치하는 과목이 물리라고 합시다. 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예요, 일단은. 그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럼 이 중에서 4가지 중에서 물리를 선택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 전체는 사실 그죠?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C1에서 그죠? 4가지. 그래서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므로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밑으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A, B는 모두 자 이런 거야. 지금 과학이 서로 이제 물리가 겹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와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죠? 그러면 각각 이제 수학 과목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서 과학 과목 하나만 더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A라고 하는 놈이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과목도 하나 선택을 해줘야겠죠. 과학 과목을 화생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3C1이 되는 거고.
수학에서 3과목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과학 과목 3과목 중에 하나 더 선택하는 방법. 그게 이제 31 곱하기 31이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겹치지 않게끔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요 수학 과목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죠? 그래서 EC1 되는 거죠, EC1. 그리고 여기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하나 또 선택하는 방법. 또 2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EC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9 곱하기 4에서 36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근데 각각 수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수학 과목 2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명은 그 수학 과목 남은 한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과학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자,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고요. 물, 화, 생, 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겹치는 과목, 예를 들어서 물리라고 한다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A와 B가 만약에 미기확 중에 하나를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적분 기하, 기하 확통, 미적분 확통, 이렇게 3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해요. 물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수학 3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미적분 기하 2개를 선택을 했어. 뭐 A든 B든. 뭐 A가 만약에 이제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다 쳐봅시다. 그럼 B가 선택하는 방법은 수학을 1개는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확통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 겹치면 안 되죠. 겹치는 과목이 1개만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요 과학 중에 또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뭐야? 3C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이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죠? 수학을 선택하는 방법은 1가지. 근데 과학을 선택하는 과목은 대신에 방법은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가 만약에 이제 수학 2개를 고르면 B는 수학 하나 그리고 과학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뭐 B가 수학 2개를 선택했다 치면 A가 남은 수학 하나 그리고 과학 하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A가 수학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2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수학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수학 2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C2 곱하기 1C1 곱하기 3C1 하면 9죠. 9, 2, 18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채워질 값은 18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거야. 4과목 중에 한 과목이 겹치고 요 과학 과목 4가지 중에 한 가지 과목이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수학 과목 1개, 과학 과목 1개 선택하는 방법 36까지 여기 36 나와 있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수학 과목 2개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이 수학이랑 과학을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 그게 몇 개라고? 18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더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맨 아래 보시면, 자, 가나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Q를 구해라. 그러면 18가지 경우라고 했었지 아까? 두 번째가 가에서는 90B라고 했죠? 그럼 90 더하기 18 해서 최종적으로 108 2번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예시를 들어서 풀어주시면 좀 더 풀이가 더 쉬워질 거야. 더 이해가 잘 될 거겠지. 좀 더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라는 거. 자, 19번 봅시다. 자, 19번 보면은,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자, 19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이런 조건이네. 2와 5 사이의 x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 이상이다.
자, 이때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러분 수직선상에서 한번 2와 5 사이 한번 표현해볼까? 아, 이래. 이 모양이야. 쟤는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얘는 내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뭐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알파 이렇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뭐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할까? 누가 더 크다 할까? 그 가만 보니까 이게 얘를 전개를 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상황이거든? 알파 베타가 n이 될 거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8이 된단 말이야. 베타를 한번 크다라고 해볼게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아니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떤 범위인지는 모르겠어. 이게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바깥 범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나와야 돼 여기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베타랑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범위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해가 근데 보니까 둘이 더한 게 8로 일정해. 자, 여기가 좀 키포인트가 돼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야, 베타는 뭐야? 8 마이너스 알파야. 다시 베타는 8 마이너스 알파라고. 무슨 말이냐면 둘이 더한 게 8로 일정하다. 그럼 이 말은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4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항상 4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학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대칭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알파와 베타가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게 이제 2차 뭐예요? 2차 부등식이잖아. 이거 내가 만약에 함수로 그린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4대칭일 거 아니야. x는 4대칭. x는 4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든 뭐 어떤 볼록이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황이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고 쳤어. 아,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은 범위. 더 위에 있는 범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위에 있는 범위.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2와 5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그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 좀 있어줘야 된다. 즉 겹치는 부분이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알파와 베타가 x는 4 대칭을 이뤄야 되는구나.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문제를 풀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럼 봐봐. 겹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 어떤 경우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거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럼 적어도 한번 겹치게끔 표현을 하려면 자, 2와 5는 상대적으로 4로부터의 거리가 보이죠? 5가 4로부터 조금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4가 2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가 4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확인해 주면 되냐면 5와 베타의 관계가 아니라 2와 알파의 관계만 따져주면 돼. 알겠죠? 아니 어차피 적어도 하나를 갖게끔 만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4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값이 2니까 2와 알파의 관계만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봐봐 이거야. 베타가 5보다 커도 되긴 해. 커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서 한번 겹치면 되니까. 여기서 겹치면은,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봐봐. 알파가 2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자, 2보다 작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얘가 5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겹치는 경우, 5와 베타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알파와 베타가 x는 4 대칭이니까 나는 알파와 2의 관계만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가 2보다 뭐 하면 안 된다? 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파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근데 이제 베타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4보다는 작은 범위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4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되십니까? 4가 된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서로 같을 때라서 뭐 아마 이제 그러면 n이 16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와 4 사이. 베타는 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을 만나게끔 하려면은 알파와 2 사이의 관계 요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3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였으니까 그럼 내가 알파 곱하기 베타 한번 바로 구해보자. 알파 곱하기 베타 뭐라고 하면 돼? 베타가 뭐죠? 8-알파라 했지.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알파 곱하기 8-알파니까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죠. 어떻게 할까? 요걸 좀 지울까? 요걸 좀 지워보자. 쫙 지울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플러스 16이 되겠지. 자, 오케이. 제한된 범위 2와 4 사이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 요 값을 우리가 표현해 주면 돼요. 4,16의 꼭지점인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함수죠. 요 범위 한번 봅시다. 2와 4 사이.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거고 4가 여기 있겠네. 자, 제한된 범위 여기죠, 여기. 자, 이해됐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뭐야? 2일 때겠죠. 알파가 2일 때. 알파가 2일 때. 그럼 알파가 2면은 2 집어넣어봐.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여기다 집어넣을까?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2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결국 뭘 얘기한다? n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이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겹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 만나는 점 알파와 베타가 x는 4 대칭이구나 이걸 확인해 주시면 적어도 한 번 겹치게끔 만들 조건이 2와 알파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세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y는 2, 3, 4, 5, z는 3, 4, 5예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z로의 함수들이 각각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해보냐면 가는 1대1 대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x가 x와 y의 교집합 x와 y 교집합 어딨어? 요거 둘이 겹치면 2, 3, 4네 2, 3, 4 중에 하나면 함수값 차이가 1이다. 그럼 우리 옆으로 한번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 자, x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자, x가 자, 이런 상황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y가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z가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거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해보자. 자, f가 그래서 뭐래요? 지금 1대1 대응이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그 다음에 x가 뭐라고 되냐면 2, 3, 4의 원소 중에 하나라면 gx-fx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g2-f2는 뭐다? 1이다. 그 다음에 뭐 g3-f3도 1이다. g4-f4도 다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거거든. G2는 F2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G3은 F3 플러스 1이고 G4는 F4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할 거냐면은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2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 어떤 게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뭐 가능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1에 대응이 된다고 치면은 그럼 여기에 맞춰서 g 값은요? 그러면 플러스 1을 더해주면서 함수값이 2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이 4로 대응이 된다고 해볼게요. 4. 3이 4로 대응돼. 그러면 3이 대응돼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 3으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4는 뭐로 돼야 돼? 4로 돼야 돼. 이러면 1대1 대응이 된단 말이야. 맞죠? 뭐 예시를 들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자, 근데 가만 보면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지우고. 그러니까 1 차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1 차이.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2가 5로 대응된다 해볼게요. 아니 그럼 여기서 2가 뭘로 대응돼야 돼? 6으로 가야 되지. 6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얘기했을 때 우리 2, 3, 4는 기본적으로 F에서 대응했을 때랑 G에서 대응시켰을 때 그러니까 둘의 함수값 차이가 1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2를 5로 대응시키면 2가 6으로 가야 되는데 6이 없어. 그러니까 2는 5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3도 5로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4도 5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F1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어. 자, 대답하고 있죠? 1이 5로 대응이 돼야 된다 이거야. 절대적으로. 그쵸? 그러면 나머지 관계에서 우리가 또 그냥 하나씩 해석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2, 3, 4에 맞춰서 3, 4, 5를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 다음 보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G of F의 치역은 Z이다. 뭐 말할 것도 없죠. G of F가 이건데 뭐. 이걸 뭐하러 물어본 거야? 기억 맞죠? 그 다음 니은 보시면 F 인버스 5는 무조건 얼마? 1이 돼야지 1. 그죠? 2 이상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이 돼야겠죠. 1. 그죠? 그 다음에 디귿 F3이 G2보다 작고 G2가 F1보다 작다. F1이 얼마? 5. F1 F1이 5고 그죠? 그러면 이제 G2가 대응되는 근데 G2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5보다 작다 그러면은 4 아니면 3으로 가야겠네. 자, 그쵸? 그러면 이런 얘기 해봅시다. G가 만약에 4로 가는 케이스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G가 4로 가는 경우는. 그러면 2는 지금 여기서 3으로 대응이 돼줘야 돼요. 그쵸? 이런 상황.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3과 4를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3이 2로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 3이 3으로 가야겠죠? 4가
4로 간다 치면 여기서는 5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네. 3이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4가 4로 가고 4가 5로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F4는 얼마야? F4는 4네. G2는 얼마예요? G2는 4인데 뭐야? 반례가 생기네. 4 더하기 4 8이죠. 아니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 쭉 보니까 이거 1대1 대응 만족하죠. 1대1 대응 만족하고 그래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2, 3이니까 2, 4 만족하고 3, 2니까 3이 돼야 되고 4, 4니까 4, 5가 돼야 되고 1 차이가 나오도록 만족시켰잖아. 근데 그런데 반례가 생기죠. 그러니까 디귿은 뭐야?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이에요. 1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주시면 반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자 이거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반례가 나오는 걸 통해서 거짓이다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1번. 저 의자 배치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옆에다가 한번 좀 표현해 볼게. 11번부터 12, 13, 14 칸에 다 들어오죠. 15, 16, 17 그리고 23, 24, 25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보자.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사실. 이게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꽤 복잡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또 근데 이렇게 하나씩 또 따져보면은 막상 못 풀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보면은 좌석 번호가 24 이상 되는 게 뭐 있어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면 돼? 24일 때 25일 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래. 오케이? 14 이하. 여기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골라내면 되고 경우의 수를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이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은 10일 앉았으면 10이 안 되고 10이 앉았으면 11, 13 안 되고 13 앉았으면 12, 14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이번에는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13에 앉았어. 그럼 23에 앉으면 안 돼. 그죠? 14에 앉았어. 24에 앉으면 안 돼. 15에 앉았어. 25에 앉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앉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자,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A가 그러면 뭐를 이제 기준으로 세우는 게 좋냐면 A를 기준으로 세워봐. 왜냐면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4 아니면 25거든. 예를 들어서 A가 24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A가 24야.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좌석. 일단 A가 24에 앉았으면은 피해야 될 좌석을 체크해 볼게요. 여기 앉았다 치잖아, A가. 그럼 여기 앉으면 안 되죠, 일단. 그쵸?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 자, 예를 들면 10일에 앉았다 쳐보자. 그럼 총 5명이 앉은 거니까, 오케이, 10일 앉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 10일 옆에 10이 안 돼. 그러면 13 앉으면 되고, 또 여기 15 앉아도 되겠죠? 그 다음 또 16 앉으면 안 되고, 그럼 17 앉아야 돼요. 이런 배치 가능하다라는 거지. 5명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A가 24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10일 가능. 자, 12 그러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12에 앉았어. 그러면 여기 11번, 13번 앉으면 안 돼. 근데 14, 23, 25도 앉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명이니까 3명을 더 앉히려면 여기 자리인데 얘네들 이웃하면 모순이잖아. 그러면 12는 안 된다는 거지. 13은
13 앉았다 쳐볼게요, 이번에. 자, 13을 만약에 안 쳤다라고 치면은 좀 지우면서 합시다. 13, 14, 15, 16, 17. 자, 13에 안 쳤다라고 한다 치면은 여기 앉았어요, 얘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자리 이제 앉힐 수 있는 방법이 10이 안 되고 11 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5 앉을 수 있고 17 앉을 수 있어요. 오케이, 딱 맞춰서 13 앉는 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4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석 배치를 표현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A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인원이 여기서 24, 11 배치하고 나머지 자리 3명 이제 배치하는 방법에서 3팩토리얼 되겠고, 여기 13, B가 13 앉았다 했을 때 나머지 3명 앉는 방법에서 3팩토리얼이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6, 6 계산해서 12가지 경우 일단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3개 자리 남으니까 요 3개의 나머지 학생들 앉는 방법의 수가 각각 3팩토리얼 가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앉아야 된다라는 거에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3팩토리얼, 3팩토리얼에서 12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 25일 때 한번 봅시다. 자, A 25일 때. 자, 쓱 다시 지워서 표현해 볼게요. 자, 11, 12, 13, 14, 15, 16, 17 그리고 23, 24, 25. 자, 일단은 A가 25를 앉음으로써 안 되는 자리가 얘 안 되고 얘 안 돼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B가 11부터 14까지 앉을 수 있다 했는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하나씩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10일 앉았어요. 10일 앉았어. 그럼 여기 옆에 12는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일단 13, 14 중에 하나 앉을 수 있죠. 13, 14 중에 하나 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6, 17 중에 또 하나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갈리는 게 뭐냐면 23도 앉을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23에 딱 앉았어. 그러면 요거 피해줘야겠네. 그쵸? 그러면은 14 앉고 16이나 17 중에 하나 앉으면은 그럼 딱 5명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B가 11일 때는, 자, 나머지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봅시다. 13에 앉혔어. 나머지 학생은 13에 앉혔어. 그럼 14는 안 돼. 그쵸? 23도 안 돼. 자, 맞죠? 그러면은 16이랑 17밖에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안 돼. 13에 앉지 못해요. 남은 학생이 13에 앉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리 치워버리고 14에 한번 앉혀봅시다. 자, 14에 한번 앉혀볼게요. 자, 14에 앉히면 여기 13 자리 안 되고 23 가능하고, 그 다음에 16이나 17 중에 하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14를 앉혀놓고 나머지 16이나 23, 14랑 23 앉혀놓고 16이랑 17 중에 선택을 또 하나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5 앉히고 그 다음 B가 11 앉으면 그럼 나머지 학생들이 14 앉고 23 앉았을 때 16, 17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학생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 14, 23, 16 되는 경우도 있고 14, 23, 17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3팩토리얼 해서 앉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해서 3팩토리얼 곱하기 2. 그죠? 16이나 17 중에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얼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10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단 요거 12라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B가 12 들어간다 그러면 B가 12에 들어간다. 자, 마찬가지로 자, 11, 12, 13, 14,
15, 16, 17, 23 이렇게 있다 그러면 B가 이번에는 12에 앉는다고 쳐봅시다. B가 12. 그러면 얘 안 돼요. 그러면 아까랑 좀 동일한 상황이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B가 12에 앉는다 그러면 14 그리고 23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16, 17 중에 하나 골라줘야겠지. 그래서 B가 13이 되는 경우에도 12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4 앉고 23 앉고 그 다음에 16이랑 17 중에 하나 골라서 앉는 방법의 수. 요거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도 12가 되겠지. 자, 맞습니까? 자, 12.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나 봅시다. 그 다음에 13이 앉는다고 해볼게. 13에. 또 지워서 다시. 자,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23, 24, 2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B가 그러면 이제 13에 앉는다고 쳐보자. 그리고 A가 아까 얼마 앉았어요? 24에 앉는다 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안 되고. 25에 앉는 거죠. 미안해. 25에 앉는 거죠. 23, 24, 25. 자, 그럼 봐봐. 25에 이제 A가 앉아있는 상태야. 근데 13에서 앉아버리면, B가 앉아버리면 23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얘도 안 되지. 그러면 자리 개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앉는다고 치면 개수가 부족하죠? 안 부족한가? 여기 25 앉으면 여기 15 안 되죠? 16, 17이 안 되잖아. 16, 17이. 그죠? 여기 둘이 붙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배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14. 아이고. 자, 14가 되는 경우는 14, 23, 13, 12, 11 이렇게 한다 치면 14에 이제 B가 앉는다 치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요거 지우고 앉을 수 있는 자리 이제 요거 둘 중에 하나 또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23에 무조건 앉으면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좌석 배치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11, 12 중에 하나 앉고요. 자, 그 다음에 23에 앉는 거 하나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 16이나 17 중에 하나 앉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A가 25, B가 14에 앉고 나머지 애들이 이런 배치를 가지는 경우 가능하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 몇 가지요? 그럼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배치, 각 배치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서 4, 6에 24. 자, 오케이. 다 더해요. 그럼 36 더하기 24 하면은 결과적으로 60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2번이죠, 2번.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좀 과정이 긴가? 좀 과정이 길다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줄이랑 아래 줄에서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가능한 좌석 배치를 생각만 해주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번씩들 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은 지금보단 좀 빠를 거야.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거 자꾸 지워버리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2022년 저기 3월 모의고사 대비 그쵸? 고2 해설 선생님이 지우다 보니까 자꾸 지우게 되네. 자, 이걸 왜 쓰는지 궁금하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자, 그 보면은
자, 단답형 22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안 물어봤다고요? 알겠어. 자, 요거 우리 나눗셈 할 때 기본적으로 x-2로 직접 나눠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하면 돼? 2를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나머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fx를 한다 그러면 그냥 이제 요 답은 나머지는 f2인 거야, f2. f2 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2 대입하면 뭐 나오죠? 8, 4, 4 빼봐. 그럼 정답은 8. 아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아래 23번. 자, 23번 보시면 fx가 루트 x-2 플러스 2에 대해서 f 인버스 7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f 인버스 7 무슨 말이야? 뭘 집어넣어서 7이냐 오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7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그러면 7이니까 얘는 5. 얘가 5가 되려면은 x값은 27이 되면 되겠죠. 술술 나오네. 그쵸? 27. 자, 넘어가. 자, 24번. 자, cheer up.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두 개의 문자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야겠죠. 근데 어차피 얘네 묶어주면은 한 덩이로 묶어. 그러면 문자 6개를 그냥 나열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를 서로 자리 바꿔봐야 어차피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그죠?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6팩토리얼 곱하기 1인 거야. 그래서 그냥 720으로 계산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계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다항식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이거 보니까 x-1로 어떻게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묶든 말든 뭐 사실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래 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돼 있으면은 그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곱하기 뭐 몫이 뭐 qx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애초에 지금 보니까 이 qx라고 하는 놈이 얘가 3차식이니까 얘가 1차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1차식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px 플러스 q라고 표현해? 뭐 어차피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뭐라고 할까? 그냥 x 플러스 k라고 표현을 해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봐봐. 공통인수가 x-1이야. 오잉? 1 집어넣어서 뭐 해요? 0 나오죠? 좌변.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1 대입해서 0 나오니까 그럼 여기도 1 대입해서 0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럼 1 대입해보자. 여기 0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돼? 1 대입해서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뒤에 뭐야? x-1이 묶여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공통인수 x-1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x-1을 여러분들이 묶어서 표현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1 대입해서 수치 대입을 통해서 몫을 이렇게 x-1이라고 이렇게 구하시든가 그러면 x-1 양변에 나눠지네 착착 지워버려 그냥 얘가 얘랑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거 양변에 나와서 얘랑 같다라고 하면 되지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b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2는 4고 2a 플러스 b는 5다.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4, 2a 플러스 b는 5. 요거 맞지? 그래서 a는 2고 b는 1 나와야 돼. 둘이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럼 둘이 더하면 3 맞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 자, 26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지?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x에다 1을 딱 대입을 해봐. 왜? 지금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a고 여기 묶어져 있는 게 플러스 a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하게끔 만들려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한번 확인해봐라. 1 대입해봐. 1-5 플러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진짜일까? 0 나올까? 해서 딱 보니까 0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x-1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 할 필요 없어. 뭘 조립제법을 해. 그러니까 3차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수 비교해봐. 최고차항 개수가 어차피 1이니까 x제곱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항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해서 마이너스 5x제곱 될 거 아니야. 그쵸? 상수항이 마이너스 a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나오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는 0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대요. 그럼 두 가지 상황을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x는 1 하나의 근과 x는 다른 한 중근을 가질 조건을 표현해 주면 돼. 그럼 얘가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거든.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을 표현해 보면 뭐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지. 뭐 판별식에서. 그럼 a는 4가 되겠죠. a는 4. 그렇죠? a는 4. 또는 x-1을 인수로 가짐으로써 앞에 x-1이랑 곱해서 x-1의 제곱골 형태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1 대입해서 0 나오게끔, 그래서 x-1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여러분들 조건 하나 더 세우면 1 대입해봐. 1-4 플러스 a가 뭐가 되도록 한다? 0이 되도록 한다. 그럼 이때는 a는 3이 되겠죠.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따라서 a는 4, a는 3. 그럼 둘이 합치면 합은 7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넘어가서 자, 27번. 자, 27번 보시면 너무 크다 근데. 화면 왜 이렇게 크지?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x 플러스 k가 두 점 PQ에서 만난다. 거기 그림 보이시죠? 자, 그때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런 상태 자, 요거 한번 좀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P랑 Q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뭐 X좌표 몰라. 여기도 이제 좌표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자, 근데 이랬을 때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래요.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이잖아. 요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상황인 거야. 뭐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뭐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볼게.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좌표가 지금 보니까 x는 1 딱 집어넣으면 x좌표가 1이라는 거야. 뭐가? 요 PQ 선분을 1대2로 내분한 게. 자, 그러니까 여기 비율이 1대2라는 그런 비율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비율 활용을 잘 못하는데
2학년 그 선생님이 뭐 문제 보니까 좀 비율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지금 문제에서는 글쎄 뭐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써먹느냐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1대2로 표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x좌표랑 y좌표의 비가 요 떨어진 간격 1대2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요 PQ의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1이잖아. x좌표 1. 그럼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의 비가 1대2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랑 베타의 뭘 구해요? 뭐 어떤 관계식을 유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k라고 놓고 넘겨.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 요 방정식에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알파, x는 베타. 두근의 합은 얼마? 5. 두근의 합은 5구나. 두근의 곱은 몰라.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이죠. 자, 근데 보니까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요 길이의 비가 그래서 지금 1대2라고 한 걸 보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1-알파랑 베타-1. 1-알파랑 베타-1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요게 몇 대면? 1대2. 그러니까 x좌표의 요 거리 b도 마찬가지로 1대2라는 거를 이용해라 이 말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둘이 곱하고 요렇게 둘이 곱해. 그럼 2-2알파는 베타-1. 2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요거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둘이 그대로 빼봐.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7 이렇게 되겠지. 그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4, k는 14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28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랬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는데 A가 3, 4, 5를 원소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1, 2, 4를 원소로 가진대. 그럼 나는 얘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1, 2, 4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해볼 거야.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봐라.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가 1, 2, 4래. A가 지금 3, 4, 5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럼 생각해봐. 1, 2, 4와 3, 4, 5가 겹치는 게 지금 4라고 하는 놈이죠. 4. 그럼 A에서 지금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중에 4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4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죠. A에 들어가 있으면서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으려면 4가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럼 3과 5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 조건 보시면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원소의 개수가 1이고요. 근데 X와 A의 합집합에서 B를 뺀, 그러니까 차집합, B의 원소를 뺀 원소의 개수가 하나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집합 X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머지 보시면 여러분들 1, 2 같은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근데 보면은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A 합집합 X라고 했을 때 이 X가 뭐가 된지는 몰라. 원소의 개수는 일단 하나라 했으니까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근데요, 모든 집합 X.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원소, X 어떤 원소를 내가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요 B를 뺀, 그러니까 B의 원소를 뺀 나머지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1, 2의 배치가 A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있어줘야 돼? 여기나 여기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1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 1이 여기 있다 쳐볼게. 아니 그러면 A와 B 합집합은 지금 1, 4, 3, 5잖아. 1, 4, 3, 5 맞죠? 근데 B가 있잖아요. B가 보시면은 B를 뺀 나머지 원소 이렇게 제외시켜버리면 1하고 4에서 두 가지가 되는 거거든? 원소가 두 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되는데 1이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돼버려요, 1, 4가. 그러니까 이런 거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1이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있다고 해보자. 뭐 여기 있다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X 이러면은 1이 만약에 여기까지 포함해 같이 해요. 그러면 1,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B를 빼봐. 그럼 4밖에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는 얘 집합의 원소가 4밖에 없다는 뜻이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2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캐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3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몇 개? 11이 정답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29번 봅시다. 자, 1x-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제곱은 9a제곱과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의 개수가 3일 때 A 3개의 점을 각각 P1, P2, P3라고 하자. 그래서 P1, P2, P3의 넓이를 S라 할 때 A 곱하기 S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은 이제 x-a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제곱은 9a제곱. 얘랑 x축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으니까 뭐 한번 그림을 좀 표현을 해봐야겠지. 자, 옆에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이고 뭐 저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a, -a죠. a가 양수라 했으니까 뭐 a를 한번 여기다 딱 찍고 그 다음에 -a를 한 여기쯤이라 찍어볼게. 중심 a, -a야. 그리고 9a제곱이라 했으니까 반지름이 그럼 3a가 되겠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탐탁치 않아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요. 이때 ABP의 넓이가 8루트 2로, 그러니까 일정하게 되게끔, 넓이가 일정하게 되게끔 하는 점 P의 개수가 3이래요. 원 위에 점 P의 개수가 3.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볼까? 자, 반지름이 3a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점 P를 한 여기쯤이라고 해보자. P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러면 이때, 요렇게 이제 점 A라고 하고, 여기 점 B라고 해주면, PAB 넓이, 얘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만들면요. 그럼 선분 AB를 공유하면서 점 P가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니까 결과적으로 점 P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요 원과 또 만나는 점을 표현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점 하나 또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PAB를 이렇게 하나 그려줬을 때 얘랑 넓이가 같은 게 P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또 하나의 점. 이 점이 이제 또 하나의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PAB 넓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 높이를 H라고 해주면 요 X축과 밑에서 X축보다 밑에서 점 P가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또 마찬가지로 H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점이 P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면은 그럼 개수가 몇 개? 그럼 P가 될 수 있는 개수가 4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떨어진 거리,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A를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상황. 그럼 이러면은 이제 요 점을 P라고 했을 때 PA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요것도 가능하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P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이때 원과 만나는 점 하나를 또 하나 이제 P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삼각형 그려지니까 요 넓이랑 같은 거예요. 이러면 두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세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세 개가 되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선분 AB 요렇게 있고 딱 세 개가 되기 위해선 X축과 수직을 이루면서 중심을 지나는 그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때 원과 만나는 점 얘가 P가 됐을 때 비로소 요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가진 삼각형이 두 개 더 생긴다. 그래서 총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얘를 삼각형 넓이를 표현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봐. PAB다 그러면은 밑변을 AB로 잡았을 때 높이의 길이를 나타내주면, 자, 그럼 봐라. 여기가 A란 말이야. 반지름이 3A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길이는 2A라고 해야겠지. 높이는 2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AB로부터 2A만큼 떨어진 삼각형들은 모조리 다 이 삼각형 넓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2A만큼 밑으로 내려, 즉 Y좌표가 마이너스 2A인 그런 점들, 요런 점들이 이제 P2, P3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P2, P3, 얘를 P1이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S라고 하면 A 곱하기 S가 뭐냐? 이걸 구하시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P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일단 선분 AB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X축과 만나는 점들이죠. 그럼 Y좌표가 0이 되게끔 하면 되니까, 자,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은 9A 제곱이니까, 그럼 넘겨요. X-A의 제곱은 8A 제곱.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A 해서 X 좌표가 어떻게 되니?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A가 돼요. 자, 그러니까 A와 B의 X 좌표가 각각 1 플러스 2 루트 2와 1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이 빼면, X 좌표끼리 서로 빼면, 그럼 그게 이제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AB 표현을 해보자. 그럼 선분 AB는 둘이 빼면은 1 플러스 2 루트 2에서 1 마이너스 2 루트 1을 빼면 4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A 곱해져 있으니까 4 루트 2A라고 표현을 해놔. 아, 그러면 이제 넓이가 8 루트 2가 되게끔 만든다 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요 삼각형의 밑변 4 루트 2A, 높이 2A.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A 곱하기 높이 2A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4 루트 2A 제곱이다. 이게 8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요거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 값을 구했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P1, P2, P3 넓이만 구하면 돼. 자,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면? 아니, 요거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보니까 여기 이제 Y좌표가 마이너스 2A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Y좌표가 X는 Y는 0. 그리고 요 가운데가 어디야? 마이너스 A, 중심이죠, 중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A니까 이 중심이, 그래서 요 중심에서부터 요 마이너스 2A까지의 거리와 또 중심에서부터 Y는 0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요 선분 AB 길이랑 요 P2, P3랑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래서 P2, P3가
AB랑 똑같으니 요 AB를 4루트 2A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그럼 넓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A 곱하기 높이는 어떻게 된다? 2A 봐봐. 요 점에서부터 요 마이너스 2A까지 거리니까 그럼 3A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2A 여기 2A에서 4A 그래서 이렇게 4A 곱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자, 그래서 뭐예요? 8루트 2 곱하기 A제곱인데 A제곱이 아까 얼마나 했니? 2라고 했네. 그럼 결과적으로 16루트 2가 된다. 자, 결론. 그래서 A 곱하기 S는 뭐다? A는 루트 2고 그 다음에 S는 저기 16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16루트 2해서 32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하실 줄 알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 자, 그림 표현하는 방법들 좀 잘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30번 볼게요. 30번. 자, 30번은 어떻게 푸냐면 함수 fx가 x-a분의 bx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함수 gx를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gx 그래프와 y는 ty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그래서 상수 k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족한대요. 이게 가만 보면은 이제 교점의 개수가 뭐야? ht인데 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범위가 이렇다 이 말이거든. 이렇다.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g-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와 fx 플러스 2a 플러스 a라고 표현을 좀 얘를 어떻게 하니? 그냥 이제 fx 가지고 이제 x-a분의 bx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표준형으로 좀 한번 바꿔서 집어넣자면 x-a분의 저기 뭐야 x 개수비가 b니까 여기 플러스 b 바깥으로 빠지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를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바로 ab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분자가 설정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fx 플러스 2a 그러면은 x 대신 x 플러스 2a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x 플러스 a분의 ab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주면은 되겠지. a를 안 더해줬죠? a 하나 딱 더해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y는 t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얘랑 얘를 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분자가 뭐야? AB잖아, AB. 아니, 근데 A는 내가 양수라는 거 알겠거든?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일단 한번 점근선을 먼저 표현해 볼게. 자, 점근선 대충 그려봐. X는 뭐 마이너스 A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X는 A는 여기. 좀 마이너스 A보다 크게끔만 표현을 해줘. 그리고 또 뭐죠? Y는 B 하나랑 Y는 B 플러스 A 하나. 자, 점근선 두 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달라. 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뭐 그래프 한번 우리가 나타내보자 이거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죠? 그럼 B를 가정을 해봐. B를 한번 양수라고 해볼게 내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요 A 곱하기 B가 양수가 되니까 점근선 X는 A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함수가 돼요? 감소하는 함수가 돼요? 분자가 양수야. 그럼 감소하는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니까 대충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a, x는 b 플러스 a 점근선에 맞춰서 그래프를 또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봅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에 맞춰서 표현해 보시면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위에 있는 범위는 이제 x가 a보다 작을 때 그래프 표현해 볼까?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렇게 하나 그래프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겠네. 자,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밑에 그래프에서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자, 그럼 뭐야? b보다 밑에 있어. y는 t가 b보다 밑에 있거나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또는 b 플러스 a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b 플러스 a보다는 크고 근데 여기 이제 좌표 뭐야? a 집어넣어요. 자, 여기다 한번 a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2a분의 ab면은 2분의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 요거.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설정을 이렇게 범위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등호가 이게 맞지도 않고요. 범위도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b가 0보다 큰 범위가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t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애초에 k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0보다 크다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b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점근선 한번 표현해 볼게요. x는 a, 마이너스 a, x는 a. 자, 그 다음에 y는 b, y는 b 플러스 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럼 b가 음수면 a 곱하기 b가 음수인 상황이잖아. 자, a 곱하기 b가 이번에는 음수인 상황. 그러면 점근선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자, 증가하는 그래프 표현을 좀 해볼 건데 x는 a와 y는 b에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하나 표현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y는 b 플러스 a, y는 마이너스 a에서도 증가하는 그래프 대충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뭐 대충 표현해봐. 그래서 범위에 맞춰서 또 한 번 그래프 그려볼 거야. 자,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자, 근데 이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밑줄 마음에 안 들어. 자, y는 t 그래프 그렸을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한 점에서 만난 상황이 어떤 거냐면 b보다 크면서 여기 a 지나갔을 때 요 a 대입했을 때 아까 뭐였죠? a 대입했을 때 2분의 b 플러스 a였죠. 자, 요것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b보다 크고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b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쵸? 또는 아니면 이제 여기 b 플러스 a, y는 b 플러스 a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b 플러스 a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봐봐. 이거는 그럼 등호가 되는데 얘는 등호가 돼, 안 돼? 얘는 등호가 안 돼. 오타인가? 그게 아니라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요. 이거 말고도 좀 더 점근선으로부터 멀리 그려져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도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그래프는 그래프가 좀 더 밑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를 지나갈 때. 자, y는 b와 y는 b 플러스 사이에서는 그럼 죽어도 무조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y는 t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2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여기 이제 만나는 점 있죠. 여기 이제 t는 뭐 우리가 b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여기 만나는 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상황이
뭐니? 그럼 t는 b일 때 하나랑 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 또는 t는 b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개밖에 안 돼, 범위가. 근데 등호, 저 뭐야? 이런 범위가 아니잖아. 그냥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더 표현해보면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좀 더 커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쳐볼게.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가 이제 y는 b예요. y는 b. 아우 진짜 그림 쓰레기 같네 진짜. 자,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중에서 b가 되는 것들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선생님이 예민한 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힘냅시다. 자, 여기 이제 y는 t 그래프를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하려면 그럼 이제 요 사이가 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맞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설정이 자, 다 필요 없어. 다 지워버려요. 이딴 거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꺼지라 그래. 다 필요 없어. 자, 요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요런 상황. 자, 노란색이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 빨간색이 이거야, 이거. 자, 그러니까 A를 집어넣어서 아까 얼마였어요? 아까 A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2분의 B 플러스 A죠. 자, 여기보다 이제 T가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요렇게 Y는 T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개, 어디까지 한 개? B까지일 때 한 개예요. 오케이? 또는 뭐라 하면 돼? 또는 뭐야? B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T가 B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렇게 한 점을 만날 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B 플러스 A. 아, 힘들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9. 자, 이때는 양쪽에 등호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집어넣어. 그럼 A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9가 되게끔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9, 여기가 마이너스 8. 저 맞춰서 표현하면 돼. 얘는 그럼 뭐야, 얘는 K가 되겠죠, 얘는 K. 그래서 A 구해주시면 B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5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맞아요? 아니 3이죠, 3. 3. 잘못 구할 뻔했어. A는 3,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8.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아, K는 마이너스 5구나. 요렇게. 자, A, B, K 다 구했어. 자, A 뭐라고? A 3이라고. 3 맞나? 3. B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G-K는 얘가 5겠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5라 했으니까 곱하기 G5. G5만 한번 계산해보자. 빠르게 계산해보자. 자, 5는 3 이렇게 표현하시면. 자, 그럼 5는 3보다 큰 숫자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5 집어넣어 볼게. 5, 3, 8, 분모 8. 그 다음 분자 뭐예요? 8, 3, 24, 마이너스 24. 8분의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플러스 3 착 지워버려. 마이너스 8. 그래서 결과적으로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이 64 곱하기 3이다. 얼마야? 192야, 192.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한번 유사 문제 한 번씩들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